감사는 냉정하게 하시되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감사가 시대에 맞게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지원단에만 맡기시지 마시고요. 좀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서 한번 해보시길. 지역 아동센터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아이들에게 주던 프로그램비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 경남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토론을 하자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봐요. 현장에 답이 있고 들어줘야 된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준석 우리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가 조금 질문 요지를 먼저 드렸으니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우선 먼저 감사 조치에 대해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보조금 보정수급 건절 대책에 따라서 지난 2018년 4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최초로 그 보조금 감사 담당을 신설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시설을 특정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고 또 그동안 관리 감독 사각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부터 37일 동안 1개 반 4명의 감사반을 투입해서 7개 시군 47개 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1건을 지적해서 그 보조금 행유용 3건은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35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비롯해서 주의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63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중에서 아동 출석부 대리 서명이라든지 공용차량 관리 부족 등 관련해서 그 일부 아동센터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강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경남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와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재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의성이 없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 회수는 대부분 인용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감사관실에서 지난번 특정 감사 위반 사항에 그치지 않고 센터 운영을 위해서 개선 건의사항 14건을 이렇게 발굴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건 중에서 제가 특징적인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체로 냉난방비는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많이 필요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교부를 10월 달에 교부를 하게 되니까 10월 달에 한 3개월 동안 집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선결제를 해놓고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분기마다 이렇게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역 아동센터에 보면은 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또 운영 관리비가 기본 운영비 형태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그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서 이 인건비 인상률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그 급식비 지원 단가의 범위 내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거나 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센터 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그 급식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원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4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름 쓰는 칸인 줄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예.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예. 저는 감사의 고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늘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감사가 시대에 맞게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연함이 기본적으로 상식과 원칙 속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어떤 사안이 재심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지 감사에 지적되어 재심까지 가게 되면 본인이 물론 해명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억울해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냉정하게 하시되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예. 그리고 감사관님께서 저와 수차례 뵙기도 했지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사 기법, 경남도에 맞는 감사 기법,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또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도민과 도지사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중심이 안 된다는 말씀, 중심이면 안 된다는 말씀요. 그리고 사례집이나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들도 오늘 14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이렇게 저는 좀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고 요지가 14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신 건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감사 권한의 범위에 침범되거나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우리 도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부서가 감사관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감사라면은 이급성이 없는지 합법성 위주의 감사했는데 지사님 모시고 나서 지시가 도민으로부터 예면받는 감사관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도민들 특히 공무원들이 그 감사가 무서워서 일을 못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 적극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특히 네.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중앙부처에 건의해도 질의해도 해심도 안 나오고 또 법령도 모호하고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이촉을 해가지고 우리 한 주 1회 정도 이렇게 심의를 열어가지고 진짜 우리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은 진짜 감사 없이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 전반적인 개선 시책이라든지 또 매뉴얼도 좀 연구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네,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려도 네. 업무감독과 회계감독이 있죠, 감독은. 근데 회계감독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네, 들어갑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 경남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원단에서는 종사자 교육과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센터에 대해서 운영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 평가 모니터링 등을 평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운영 상황, 아동 보호 지도 실태, 안전 점검, 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미지원 시설인 신규 설치 시설 5개소까지 포함해서 262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올해도 지난해 감사를 실시를 한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아동센터 경남 지원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사업 지침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종사자 교육에 직접 나가서 앞으로 지역 아동센터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 지원단에만 맡기시지 마시고요. 경남 지원단과 지금 지역 아동센터 경남에 260여 개와는 조금 사이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만 맡기시지 마시고 네. 오셨으니까 이제 좀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네. 지역 아동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예, 최근에 그 창원 마산 합포구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좀 어떻던가요? 그곳은 그 아동이 그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 아동 이렇게 지역 계층이 33명 중에서 한 87%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일반 아동도 이렇게 같이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 이렇게 뛰노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가 본 느낌은 밝고 이제 건강한 느낌이어서 지역 아동센터가 우리 그 돌봄 체계의 한 축으로서 그 아동 보호의 어떤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님께서 그 저희 아동센터가 그 아동복지시설로서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종사를 하신 분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명감에 불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이 10.8% 인상되면서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 운영비에서 10%를 떼서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0% 내에서 5%를 인건비가 보조 안 되는 인건비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아이들에게 주던 프로그램비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했어요. 경남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토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토론회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봐요. 현장에 답이 있고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 정책관님이 자주 현장에 가시고 들어주시기를 네. 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년을 일하는 1년을 일하는 인건비가 똑같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나 직접적인 현실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지역 아동센터 그 종사자 인건비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그 보건복지부 인건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 반면에 저희 그 지역 아동센터는 최저임금에 맞춘 그런 임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 우리 도가 그 인건비가 그 최저임금에 모자라서 연초부터 데모를 했을 때 저희 도가 제일 먼저 그 도 자체 사업으로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다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저조한 게 맞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추가 운영비는 지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현실화될 때까지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계획은 희망이 될 수 있고요. 그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세요. 해당 시설에. 그리고 마음을 정책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앞세워서 가시되요. 감정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